이런 그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이 된 부분들, 앞으로 좀 저희 업계에서는 좀 더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 그리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4대 강국 발표가 정말 저희는 크게 환영했고 다들 기뻐했었는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모태펀드 확대하겠다고 써 있는데 얼마를 확대할지 숫자 특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모태펀드 작년에 액셀러레이터로 배정된 게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대를 사실 한 두세 배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1000억 정도는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40조 원 투자, 인공지능 디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벤처업계는 긴 조정 국면을 지나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2026년 초기 투자 생태계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성 초기 투자 액셀러레이터 협회 협회장님을 모시고 국내 벤처업계 전반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협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기 투자 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CNT테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요. 재작년 2월에 취임을 했고 당시 한국 액셀러레이터 협회와 또 초기 투자 기관 협회를 2024년 6월에 또 합쳐서 초기 투자 액셀러레이터 협회를 출범하고 지금 열심히 협회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는 이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초기 투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협회장님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업계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액셀러레이터 그러면 초기 투자만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3년 이내 기업의 주목적 투자 이게 거의 반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 5년 차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 또 저희도 투자를 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목적 투자가 5년으로 이제 확대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시장에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액셀러레이터들이 이제 회수를 할 때 보통 상장까지 기다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펀드 수명이 7년인데 보통 스타트업이 상장을 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2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벤처 캐피탈의 세컨더리 펀드에서 이거를 이제 구주를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2030년까지 특례로 한 20%의 액셀러레이터의 구주를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 캐피탈의 펀드가 사주는 게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네. 주목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 조합도 출자 규모가 보통 개인 투자 조합이 크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가장 이유는 보통 법인들이 출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법인 출자 제한이 30%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 우선이긴 하지만 49%까지 좀 이게 확장이 된 부분들, 행위 제한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이 된 부분들, 앞으로 좀 저희 업계에서는 좀 더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 그리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시긴 했는데 A씨 주목적 투자 운용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오래 요구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올해 A씨들의 투자 판단이나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업계에 많은 회원사 대표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 회사가 만 3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투자 못해.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이틀 됐는데 투자 이제 검토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런 실제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딜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실험이 끝나는 시간이고 실험 끝난 상태에서 4, 5년 차에 투자하는 게 제일 가성비가 높아요. 실제 팁스 통과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한 4, 5년 차 돼야지 좀 연글고 기술에 대해서도 설득이 쉬운데 당연히 AC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연근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실험이 안 끝났는데 투자를 받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로 명확해진 불확실성이 없어진 시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영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죠. 네. 법인 출자가 허용되면서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경로도 넓어졌는데요. 협회는 올해 초기 투자 시장의 자금 흐름이 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게 개인 투자 조합 LP들도 그동안에 LP로 참여했는데 세제 혜택은 받았지만 성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 업계에 상당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를 했는데
5개 투자에서 5개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거는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초기 투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00개 투자에서 10개를 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철저한 분산 투자와 보육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개인 투자 조합은 뭐 개인들이 3천만 원씩 내서 만약에 모았다. 그럼 개인 20명이 3천만 원씩 출자를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걸 다 모아도 6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 가지고 5개 기업을 1억씩 투자해서 팁스를 뭐 100% 매칭했다 하더라도 다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 조합을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법인 출자가 30% 제한돼 있으면은 10억 이상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50%를 넘기는 법인 출자 유치에 대한 완화 이런 정책은 실제 법인들이 한 뭐 10억 정도, 한 40 몇 프로 정도 출자하더라도 나머지 개인들이 메꾸면 되니까 이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 투자 조합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펀드를 만들 때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수 측면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세컨더리 펀드를 통한 A씨 구주 매입 비중 확대랑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이 정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협회는 이런 조치가 초기 투자 시장에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좀 기대하십니까? 네, 일단 뭐 비과세도 7년에서 10년으로 넓어졌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그 어느 정도 수익률이라든지 운용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이거 자체도 이제 회수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A씨, V씨 간에 서로 거래가 큰 하우스 말고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V씨도 A씨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촉매를 이번 4대 강국 발표에 그걸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태펀드가 일단 출자한 모든 VC 조합들이 20%를 A씨 뭐 벤처 투자 조합이나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한 데들을 사는 걸 주목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유리하냐면은 보통 A씨들이 구주를 판매할 때 20-30% 할인하거든요. 그러니까 VC도 안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으로 서로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기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포인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코스닥 펀드가 코스닥 시장에 좀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VC들이 좀 이제 회수 자체가 탄력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이 거래가 활성이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태펀드 재원 확대, 상장기업 벤처 투자 한도 상향, 해외 투자 인정 등도 제도에 담겼는데요. A씨 입장에서 이 중에 특히 또 주목하고 있는 변화나 기회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그 4대 강국 발표가 정말 저희는 크게 환영했고 다들 기뻐했었는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모태펀드 확대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얼마를 확대할지 숫자 특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모태펀드 작년에 엑셀러레이터로 배정된 게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대를 뭐 사실 한 2-3배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1,000억 정도는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배정이 되면은 좀 더 초기 투자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장 기업들이 지금 그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 20% 상향된 부분도 뭐 LP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민간 LP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간 기업이 어떤 1-20% 완화됐고 모태펀드가 이제 좀 더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은 이게 분명히 시너지를 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여러 투자들 중에 하나가 코리아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외 스타트업들을 한국에 진출시키는 사업이에요. 근데 해외 스타트업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에 본사를 옮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또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었던 해외 유망 스타트업들을 한국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정책에 걸맞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협회장님은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시엔트테크 대표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지난해 2025년 시엔트테크의 성과를 좀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104개 기업에 234억 원을 투자했어요. 누적으로 팁스 매칭도 거의 300개 가까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최다 투자를 이어갔고 AI와 융합한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을 웬만한 기업들이 다 저희가 프로세스에 녹여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보육을 그래도 잘한 한 해였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한 6개 정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내년은 그냥 작년 회수의 한 2-3배는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투자한 기업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사업 모델이 좀 인상 깊었거나 이건 좀 재밌었다 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다 AI 이야기 하니까 저는 그래도 XR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저 AI 스타트업들 저희 하도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작년에 XR 기술이 뭐 돈이 안 돼.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저는 XR 기업 중에 2번 투자했습니다. 브러쉬 시어터라는 기업을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팔로운 투자를 했고 그 전년도에도 2억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작년 매출 105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머시브 공연이라는 개념으로 관객들이 또 다른 형태의 경험, XR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100억을 넘었고 기술통의 상장을 저희가 내년 목표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AI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기술 창업들이 정확한 시장을 만나게 되면은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시기예요. 저희가 또 작년에 저희가 투자를 평균 티켓 사이즈가 2, 3억밖에 안 됐는데 12억 투자하는 회사도 있어요. 북 IPS라는 회사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참고서 교과서를 IP를 거래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AI야? AI 좀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예 다른 영역이지만은 창업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역이든지 지금 내 경험치와 기술력이 있으면은 해볼 만하다. 또 하나 제가 AI 빼고 설명드리는 AI 너무 많아서 브레이브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스포츠 분야야. 단백질 파우더. 근데 여기도 매출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전과 달리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도 매출이 수백억을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수출도 한류를 편승한 수출. 여러 가지 지금 창업을 해볼 만한 좋은 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사례 중에 AI 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좋은 사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체계적인 창업을 하는 건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A씨 업계 어떤 해로 좀 만들고 싶으신가요? 정책적으로는 A씨가 투자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만 하더라도 팁스 운용사가 8, 9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의 목적은 A씨가 지금 팁스를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도 팁스를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어떤 팁스 운영사의 어떤 협의로서의 어떤 정확한 건의, 전략에 대한 어떤 제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올해도 얼마 전에 그 KPMG에서 한국의 뭐 가장 유망한 산업 2개를 꼽으라고 하니까 반도체와 화장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도 기술 중점적인 산업 외에도 문화 기반의 사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나 업계에서도 이 립스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팁스가 테크놀로지인데 립스는 라이프 앤 로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장품, 생활용품, 심지어 빵집 뭐 이런 쪽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영역 역시도 립스 연계 투자, 엑셀러레이터들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와 팁스 연계 투자, 립스 연계 투자. 엑셀러레이터가 2026년에는 좀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500개나 되는데 다 뭐 할 거냐. 다 할 게 있어요. 왜냐면 실제 팁스 운영사도 지금 100개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립스 현재 운영사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 뭐 진짜 뭐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영호남 지역의 작은 도시까지도 이 립스 운영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엑셀러레이터 어떻게 포지셔닝해서 그 세계 방향이 올해 잘 성숙하면서 엑셀러레이터가 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